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외국인 1300억 몰빵하고 있다. 몰빵, 이 종목 4배 성장한다. 자, 윤석열 신사업 육성 지시에 따른 AI 스마트 대장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윤석열 신사업 육성 지시 이런 거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자, 오늘 갑자기 이런 뉴스가 뭐로 나옵니까?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시에요? 5시쯤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고 있다? 해양 바이오 등 해양 신사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사실 이것만 내용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육성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눈여겨봐야 되냐, 이것을 우리가 왜 생각해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뭐 했습니까? 자, 해수부에서 또다시 동시에 이제 5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표를 하죠. 뭐라 발표해요? 신사업에 대한 시장 규모를 15조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한다고요? 윤석열이 지시를 하자마자 해수부에서도 뭐예요? 규모를 15조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와 함께 이제 해수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신사업에 대한 산업을 4배까지 끌어올리겠다, 4배 육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예요? 원래 3조 5천억에서 15조로서 4배로 급성장을 목표로 하겠다. 그럼 늘 얘기했죠. 매출이 급성장하는 만큼 매출이 4배가 증가한다고 하면 역시 실적이 4배까지도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4배에 따른 그 시장 규모에 따른 동반 상승과 성장은 다른 겁니다.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표와 함께, 해수부의 발표와 함께 이 신산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럼 자세히 보면은 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일 해양 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라라고 지시를 했대요. 사실 해양 바이오에도 다른 이 테마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해양 신산업에도 이 신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이 테마들이 엮일 겁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이 두 가지를 주제로 하기에는 딸려오는 내용이 뭐다? 다르기 때문에. 자,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발표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 이같이 지시를 했는데, 뭐라 지시하느냐? 항만 물류 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 물류 체계를 구축하라.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해양 바이오가 됐든 해양 신사업이 됐든 이거를 키우는 것이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다 해달라. 그럼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이건 다 아는 게 뭡니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수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수산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산주가 뭐가 있어요? 신라 SG라든지 동원수산이라든지 사조대림이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이 수산물 가격의 상승 여파에 따른 수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니까 자, 뭐라고 해요? 자, 폭등하니까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럼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뭐다? 이 해양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은 이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이 정책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공급과 수요입니다. 모든 거는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가 많고 공급이 작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공급이 올라가는 만큼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면, 수요가
동일하지만 공급이 늘어난다고 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은 당연히 나왔다시피 물류 시스템 선진화, 우리가 이거는 한마디로 공급망의 안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만 물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 스마트 양식, 해양 관광, 이것도 버리고 스마트 양식을 보셔야겠죠. 왜? 양식이 결국은 공급 물량의 증가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구간에서 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뭐가 될 수 있느냐, 항만 물류 시스템이란 거예요. 항만 물류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스마트 양식. 이 두 가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될 수 있느냐, 여기 나오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항만 물류 시스템 관련된 종목을 좀 찾아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과거에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항만으로 엮였던 대장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KNS이죠. KNS라는 종목이 윤석열이 첫 부산 지역 방문하면서 북항 재개발하면서 관련된 이 항만 관련된 이슈로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세계 최초 뭐하겠다, 선박과 항만 배후물류 통합 연계 사업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만 물류 체계 관련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KNet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차트적으로 봐도 KNet이 그래도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저는 그것보다 좀 더 이제 눈여겨보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공급망의 안전은 우리가 공급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항만 물류 센터를 이제 만든다는 건 우리가 아무래도 수출하기 위해서 좀 최적화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결과적인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 거고, 그 공급을 증가하기 위해서 저 스마트 양식 쪽이 좀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윤석열이 이제 스마트팜, 농업이죠. 보면은 윤 후보는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고 스마트팜, 농업회사법인 뭐 하면서 국순단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재명에 이어 윤석열도 스마트팜 육성, 기후변화로 곡물가 폭등하니까 이제 기후변화로 곡물가 폭등하니까 스마트팜 육성한다 하죠. 이제 우리 수산물 가격 폭등하니까 뭐예요? 스마트 양식을 육성한다 하죠. 어쨌든 스마트팜 육성한다 했을 때 이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로서 국순단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국순당 같은 경우도 4,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4배 정도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플러스라는 종목도 대략적으로 5,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해서 4배 정도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서 농업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서 4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 스마트 양식 역시도 큰 상승세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럼 이 스마트 양식 관련해서 뭐가 있느냐 좀 보면은, 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과거에도 스마트 양식 이슈가 있었어요. 자, 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 스마트 양식 뭐한다, 양식장 24일 당진서 본격 가동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스마트 양식장을 보면은 얘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 안 중요해요. 뭐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한 뒤 배출하는 온배수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자, 양식장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온이나 염분 등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스마트 양식장이죠. 어쨌든 스마트 양식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뭐다? 이게 사물 인터넷 기반이라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 실제로서도 이 비슷한 사업들 다 보면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전국 6개소에 조성 중인데, 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보면은 뭐라고 해요? 양식 사업도 뭐다? AI다. AI 시대인 만큼 IoT, 사물 인터넷도 당연하게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뭐예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지능화, 스마트 양식 섹터 같은 거 쭉쭉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저거 그거 같은데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거죠. 뭐예요? ICT예요. ICT.
ICT로 수산업을 스마트 양식 미래 우리 식탁 책임질까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보면은 뭡니까, 첨단화되어 있는 ICT로서 뭐 하겠다, 최적화한 스마트 양식 하겠다, 그래서 생산량 증대, 지속 가능한 업의 해답.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류 공급망의 증가, 공급의 증가로서 수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될 수 있는 해답이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ICT 관련된 게 여기 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ICT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자동화 지능화한 기술이다. 자, 근데 이제 ICT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저거 그거랑 너무 비슷한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맞아요. 뭐가 있냐고 하면 스마트팜입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 뭐라고 해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스마트팜이 뭡니까? 자,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라고 하죠. 근데 농업 시스템이라니까 농업인데요 할 수도 있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농, 림, 축. 여기 뭐가 붙어요?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까지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CT 기술의 ICT 기술을 접목한다? 사실 스마트팜이다라고 보면 돼요. 스마트 양식도 사실은 스마트팜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팜이면서 스마트 양식이다, 이런 종목이 하나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사실 그린플러스예요. 그린플러스 아까 4배 올랐다고 했죠. 그래서 그린플러스가 보면은 스마트팜 시장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보면은 최대 장어 양식 단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마트 양식까지 운영하면서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그린플러스가 4배나 오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사라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 양식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종목이 아니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종목 자체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느 정도 좀 부분 문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트는 메리트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종목이 하나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GS건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가 스마트 양식 조성산업 진출한다. 보면 뭐라고 해요? 바이오 폐수의 처리 핵심 기술 관련 아까 했던 ICT 기술 보유에 진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자, 이번에 지어지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쭉쭉쭉 해서 최초로 사육수의 99% 이상 재사용하는 8세식 순환 여과 방식의 첨단 시설이다 라고 하면서 육상의 양식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바닷물을 끌어와 고도의 수처리 기술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해 연어를 키우고 오염된 양식수도 재처리해 깨끗하게 바다로 보내는 방식이다. 자, 그래서 뭐한다? GS건설은 100% 자회사인 세계적인 해수 담수화 업체인 GS 이니마가 뭐예요? 수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 이 얘네가 어떤 기술이냐고 하면은 바이오 폐수의 처리에 관한 핵심 기술 관련 정보통신 기술 ICT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결국 뭡니까? 스마트 양식의 핵심 기술인 ICT를 확보해가지고 이걸로 뚝쭉쭉 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이 1,3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했는데, 보면 실제로 이번 1년 동안 외국인만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모펀드도 500억 정도 매수하긴 했지만 1월 달부터 오늘 현재까지 8월 11일까지 1,3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뭐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메리트는 있어요. 자, GS건설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메리트는 있죠. 바닥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해당 이 구간에서는 주가의 매수 자리다라 여기에 있어서 빠지면 빠질 만큼 해서 쭉쭉 이 구간 저 바닥 잡는지 보면 되지 않을까 좀 해보고 있고, 자, 아무튼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다만 아쉬운 게 차트적으로는 바닥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작정 사라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 원하시는 분들은 GS건설 같은 종목 우량주를 원한다 하시면 사셔도 되겠지만, 난 단기간에 빠른 종목을 원해요,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게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들어가보면 단기간 신종목을 매일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은 하루에 3% 뛰기, 5% 뛰기도 가능하시고 일주일에 20%, 30%짜리 수익도 볼 수 있는 단기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수가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고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5월 25일에 올려드렸던 한창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창바이오텍은 5월 25일, 지금 8월 11일 대략적으로 3개월도 되지가 않았어요. 대충 2개월 정도 됐겠죠? 그럼 1,700 매수가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 올려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한창바이오텍은 약 2개월 좀 넘은 이 시점에서 200% 정도의 상승세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여기까지 갖다 때려 먹는다고 하면 2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우량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진이강태국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홍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